핵심 포인트는 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건강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애가 아플수록 잘 낫지 않을수록 좀 주의해서 구별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는데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수술까지 권유받으신 그분의 치료 경과를 함께 볼 거예요. 그분의 실제 목소리도 들으실 텐데 오늘 중요한 건 바로 꿀팁. 이분이 어떻게 해서 좀 더 효과가 좋았는지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도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릴 거예요. 개인차는 있지만 비슷한 분들 계시다면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치료받으실 때 좀 효과 좋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61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십니다. 허리는 아프지 않으신데 엉덩이부터 이 발바닥까지 저린 게 너무 심하셨어요. 서 계실 때 힘드셨고 바로 저림이 나타나고 좀 걷거나 앉아 계시면 좀 덜하다 이러셨고요. 진찰 결과 역시 그 갱년기 이후에 신장의 만성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짐작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수술 전에 이 신장의 만성염증을 치료해보자 이렇게 권유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협착증, 척추 주변에 뼈의 변화가 있고 튀어나온 디스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방사통의 원인은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두렵다면 꼭 먼저 염증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제 그 한 달 치료 후의 경과를 함께 들으실 텐데 그 뒤에 제가 알려드렸던 염증 치료에 도움되는 꿀팁들 함께 확인하실 거예요. 그 약 한약 갖고 제가는 너무 통증이 아팠는데 약을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게 해서 감사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그냥 말씀 듣고 참아봤더니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른하고 처음에 그러면서 막 몸도 어디가 쑤시는 거 더하고 열흘 정도? 그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요. 웃는 것도 좀 없어졌어요. 사우나 좀 줄이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사우나 가더라도 저녁같이 늦게까지 안 있고 네, 아침에 한 2,000보? 그렇게 걷죠. 내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허리에 방사통 이외에도 손가락 관절염도 있으셨던 분이고 함께 호전되는 걸 이제 보셨어요. 이분께 알려드렸던 꿀팁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사우나를 끊어주세요 였습니다. 이 사우나에 가지 않으면은 얼굴이 부어가지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 주셨어요. 이분께 왜 사우나를 끊자고 했냐면 갱년기 지나고부터 점점 더 악화되셨는데 본래는 땀이 없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나를 열심히 다니면서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땀이 지금은 잘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희 내원하신 분들도 보면은 종종 땀구멍이 열렸다, 사우나 했더니 열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래 없던 땀이 줄줄 흐른다면 꼭 좋은 것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땀과 건강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땀이 나면은 독소가 배출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죠. 물론 땀이 나올 때 더 건강한 분들이 더 많긴 해요. 하지만 몸이 악화될 때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오해들이 많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날마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봐야 한다 등등 이런 건강 상식들 중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강 상식들 앞으로도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테고요. 이분이 효과 본 두 번째 꿀팁 바로 보스웰리아 끊기입니다. 보스웰리아가 무엇인지 잠깐 짧게 살펴보면 한의학에서는 유향이라는 한약재로 불려요. 활혈거의약이라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막혀있는 어혈들을 좀 제거한다 이런 종류의 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성질이 좀 따뜻해서 열감이 있거나 혹은 피부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터져서 나올 정도 되면 드시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임산부들도 드시면 안 되는 약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에 좋다더라, 관절이 아프면 먹는다 하고 효능만 보고 드시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보스웰리아 유향을 이분께 끊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보스웰리아가 따뜻한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갱년기 이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건강하거나 가벼운 염증이 있는 분들은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환자분들처럼 회복력이 약한 분들, 갱년기 이후에 신체 변화로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과로가 누적되어서 만성염증이 쌓인 분들은 이런 보스웰리아만으로 효과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보스웰리아의 따뜻한 성질을 조절을 해주는 다른 약재들과 함께 처방을 만들고 또 나의 만성염증도 해결하는 치료를 함께 하셨을 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악화된 지 2달 만에 빨리 치료를 받으러 오신 그 타이밍도 치료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본 세 번째 꿀팁은 바로 소염진 통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전부터 허리가 가끔 아파서 가끔 약을 드셨었는데 2달 전에 극히 나빠지고 록소펜이라는 그런 소염진 통제를 2달 동안 매일 하루에 2-3번씩 드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처음엔 열감이 있었는데 이 약을 드시고 계신 동안 이제 없어졌는데 그 약을 끊고 나면 소염진 통제로 이렇게 억제했던 반응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 열감이나 자통, 찌르는 통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 역시 약을 2달 드시고 끊었더니 그런 명현 반응들, 리바운드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항염증 한약으로 함께 치료하면서 다시 가라앉고 하지 저림들과 이 손가락 통증까지 호전되는 이제 그런 걸 보셨습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제도 끊고 커피도 끊으시면서 걷기를 좀 더 실천하시는 그런 점들도 효과를 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소염진 통제 끊기라든가 운동, 커피 끊기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실천하셔도 좋은 방법이고 그 사우나 끊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런 점은 진짜 결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지저림과 손가락 관절염이 호전된 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들도 함께 좀 참고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 그런 점 말씀드렸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건강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내가 아플수록 잘 낫지 않을수록 좀 주의해서 구별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워낙 저희 채널에 아픈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까 그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좀 공통적인 부분 정도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오늘은 어디 좋다더라면 무조건 따르지는 말고 내 몸을 좀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구별해서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도 이러한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들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